강서구청에 나왔습니다. 강서구는 1914년 김포군에서 출발하여 1963년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가 1977년 분구되고 1988년 신정동, 신월동, 목동을 양천구로 분리시켜 내보낸 뒤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은 강서구가 김포군 시절에 생겨서 김포국제공항인 것입니다. 강서구의 면적은 서울에서 서초구 다음으로 넓고 인구는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많은 60만 명입니다. 그중 화곡동은 강서구에 속한 법정동으로 행정동으로는 화곡본동, 화곡 1동부터 8동, 우장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1만 명으로 전국에서 법정동으로는 가장 많은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도로는 공항대로로 김포공항부터 시작해서 일몰폭포로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앞에 강서구청 사거리가 보이는데요. 우측으로 가면은 가양대교가 있어요. 그 가양대교가 사거리를 쭉 통과해서 쭉 가서 화곡역을 지나서 신월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신도로로 화곡로입니다. 하이웨이 주유소가 보이는데요. 이 하이웨이 주유소는 이 일대가 논만 있던 시대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주유소입니다. 화곡동이 과거에는 벼농사가 잘 돼가지고 논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967년도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지방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주택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977년도에는 영등포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강서구청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도로가 구도로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화곡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화곡 6동부터 해서 화곡 본동까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구도로인데 이 신도로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구도로입니다. 과거에는 오목구가 없었던 시절에는 화곡동을 들어가려면 이 구도로를 통해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오목교는 현재 영등포에서 양평동을 지나서 목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있습니다. 예. 안양천을 넘어가는 다리였었는데 그게 없었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화곡동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지 개발이 되면서 쭉 들어가면은 그 양옆으로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봉제산이 있어요. 그 봉제산을 넘어서까지 그 산 꼭대기까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봉제산을 넘어가면 까치산역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는 목동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쪽에도 구도로가 있어요. 이 화곡동이 법정동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높은 겁니다. 구도로에서 강서구청 상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서구청 상권은 1977년도에 강서구청이 이전하고 경찰서, 등기소 등이 생기면서 상권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은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어요. 서울에서 지하철역이 없는 구청은 서대문 구청하고 강서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상권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는 인근에 그 김포공항이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이 있었던 시절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나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권이 앞에 뭐 접대 문화 같은 거 기업들이 있으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유흥업소들이 들어오는데 나이트클럽, 룸사롱, 뭐 모텔, 호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2개나 있을 정도로 상권이 큰 상권이었어요. 그리고 등촌 삼거리에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근데 그 기존에 있던 2개가 없어지고 그 호박나이트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하철도 없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유흥 상권이 형성될 정도의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항에 김포공항이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그 유흥 상권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인근 다른 구에서도 넘어오는 유흥업소의 그 광역 상권이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제가 말하는 유흥업소는 말 그대로 나이트클럽, 룸사롱, 뭐 단란주점, 모텔, 호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기면서 주변에 이제 외식업종과 뭐 술집들 그런 게 많은 상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장년층의 놀이 문화 공간이 되고 또 접대 문화가 활발하게 뭐
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전성기가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가기 전까지는 가장 전성기였죠. 그게 이제 영종도로 넘어가고 상권이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이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일대에서 유흥업종이 있는 상권으로는 메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접대 문화가 좀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법인카드 사용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강서구청 상권뿐만 아니라 저번에 지난번에 갔던 방이동도 예전에 유흥업소 많았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흥업소들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상권들이 좀 위축됐죠. 그러니까 강서구청 상권도 자연스럽게 그런 요인에 의해서 상권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역에서 오면서 젊은 상권으로 좀 바뀌는 분위기로는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김포공항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종도로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국제선을 비롯해서 많이 축소가 됐다. 그런 표현을 들은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이쪽이 메인입니다. 예. 저 반대편 화곡로에서 들어오고 저희가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메인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이 강서구청이 유흥업소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요. 있고 노래방 형태나 노래클럽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종이 세금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텔, 호텔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상권이 이제 마곡이 생기면서 많이 비교를 했었어요. 또 이제 상권이 분산이 되고 축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마곡 상권은 3년차에서 4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되다 보니까 오피스 상권이라는 게 딱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강서구청 상권하고는 별개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또 여기 상권의 특성이 과거부터 유흥업종이 있으면서 새벽까지 하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계속 강서구청이 나간다면 차별화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도 유흥업종답게 업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외식업종하고 주류가 이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는 데만 돼요. 여기 30년 넘게 한 가게도 있어요. 예, 뭐 황소곱창 이런 데는 올해도 하셨고 저쪽에 뭐 개성집이라 거기도 한 2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래 하는 가게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그 상권을 다니다 보면 그 상권 내에서 10년 이상 하는 가게들이 보통 보면 외식업종이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죠? 그리고 주류업종은 거의 없어요. 주류업종을 제가 10년 넘게 하는 가게들을 보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류업종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주류업종은 그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잘 되는 게 뭐 1943이나 뭐 역전할매 맥주하고 포차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주류업종을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류업종을 하실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유행 업종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얘기하면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서 팔고 나올 정도의 그 브랜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류업종은 어느 상권이나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그건 잘 참고하셔야 돼요. 뒤쪽에 강서구청이 있는데 강서구청은 마곡으로 이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가 지금 재건축 중이에요. 현재는 임시로 신월동에 와 있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완공되면은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그 청년주택들 뭐 그런 예정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주변이 또 오피스텔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것이라고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기도 A급 상권은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뭐 광역 상권이나 이런 건 아닌데 B급, C급 상권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상권에서 내가 하려는 업종. 업종을 분명하게 선택한 후에 이제 입지에 들어갈 때 뭐 가시성이나 뭐 접근성이나 뭐 코너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보시긴 하는데 가게가 오래 바뀌는 자리들이 있어요. 계속 바뀌는 자리들. 거기는 여러분들이 이 해당 상권을 잘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자리인지. 따라서 해당 상권에 왔을 때 입지에서 가시성,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가게가 몇 번 바뀐 자리인지도 잘 조사해 보셔야 되고
그 전에 어떤 업종들이 계속 바뀌는지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동네에서는 부정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강력한 뭐 이런 브랜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잘 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입지 선택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강서구청 상권을 봤는데요. 강서구청 상권은 과거의 영광의 화려함과 비해서는 많이 축소된 건 사실이고, 근데 이 강서구청 상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옛날부터 있었던 그 구도심의 상권들은 많이 새로운 지역이 생기면서 분산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이런 자리에서도 입지와 업종 선택을 잘한다면 그래도 웬만한 상권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 마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